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약 103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19%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수급을 쭉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매수했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은 조금이 아닙니다. 좀 더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최근 3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5조 3천억 넘는 돈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3주 동안에 5조 이상 순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수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제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문제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 움직임은 초반에 비해서 영 떨어진 상태,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튼 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굉장히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만 보면은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은 뉴스와 그리고 수급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수급 분석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가치투자연구원 게시물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정리를 해드렸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속지 말자 이런 동영상 많이 올려드렸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주식시장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무려 7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수급 분석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주식시장 이런 주제를 통해서도 이미 7년 전에 게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가치투자연구원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책에도 있고 이쪽 저쪽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급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새끼들이 미안합니다. 저놈들이 밖으로 나오는 뉴스, 안 좋은 뉴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사이에 야금야금 주식을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따라 사야 돼요. 반대로 주식시장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야금야금 몰래 팔아먹고 있다면 눈치를 퍼뜩 까야 되겠죠.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지금 사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될 시점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때 그것도 우리 팔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지금 이 외국인들 매수 현재 시장에 나오는 뉴스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 볼 때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번 소식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1년도 안 되죠. 그 이전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1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확진자 수가 5,600만 명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중국 놈들이 중국 이름 단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다고 하니까 이 자석들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2019년에 일어난 걸로 하자 해서 코로나19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돈 많으면 돼요.
이름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한 폐렴을 코로나19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공식 용어로 바꿔보십니다. 하여튼 저 자석들이 퍼뜨린 그 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고 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유행을 하고 있다고 오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학회에서는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한 이달 말쯤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하루에 1000명 정도 지금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쉽지 않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가계신용, 가계부채가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2, 4분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저기 1637조입니다. 2, 4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돈을 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부채 폭탄 한번 날라올 건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돈을 풀기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유지책으로 지금 사람들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돈의 흐름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살짝 따라붙는 겁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주식을 못 살 때 과감하게 먼저 사는 놈을 딱 봤잖아요. 저기 돌대가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쟤들은 무슨 배짱으로 주식을 사나 이 말이에요. 뭐 지돈이 아니니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잘해야지 맨날 돈 꼬는 놈한테 누가 돈 갖다 맡기겠습니까? 지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매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엇을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서 따라 붙어봐야죠. 자, 참고로 통계조사 한번 봤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빈부격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빈부격차가 엄청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를 이야기하는 게 보통 지니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계수. 이게 1하고 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빵이라고 합시다. 1쪽으로 올라가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가면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위계수가 뭐 심화된다.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등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시기는 뭐 많았겠지만 뭐 최근으로 본다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뭐 그때도 물론 돈 번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막 그저그전 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주는 그런 초콜릿 받아먹고 잘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까지 지금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고생하셔가지고 그런 평등이 있다. 가난한 평등이 있어요. 가난한 평등이 있고 잘 사는 평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잘 사는 평등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진위계수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만 딱 집계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뭐 저도 뭐 그렇게 정치적인 뭐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진위계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믿기지 않겠지만은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발표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탓도 있겠지만은 맨날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탓도 있겠지만은 탓 이전에도 저는 진위계수 집계했다면은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 이전에 그 욕하던 정권에서 이렇게 내려가던 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세상은 사회주의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좀 우려스럽기도 하죠.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간 많이 매수한 종목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LG화학,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두산중공업,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분석이에요. 예측도 아니고 그냥 최근 일주일 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우리 그 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어떻게 했어요? 좋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 자식들은 사나 이 말이야. 돈 벌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어록으로 남겼던 말씀이 있죠. 돈 벌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해서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시장 중심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이 굴러다닌다고 해서 중심 종목이 아니라 현재 세력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제약주도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주 좀 있죠. 또 의약품주도 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걸 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으로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먼저 눈치 까고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돈 흐름 살펴보면은, 이런 거 됩니다. 지금 화학에서 이렇게 종이 목재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들이 사나 안 사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융투자는 뭐 그렇게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쪽이 아니고, 투신이나 보험, 물론 사모펀드 다 사주면 좋겠지만은, 외국인들에 비하면 얘들의 자금력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뭐 투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때 좋았죠. 1997년도 IMF 이전에 뭐, 바이코리아 개사코, 한국을 사자 개사코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펀드는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TV 나올 때 뭐 펀드 매니저 하면은 뭐 최고의 인기 뭐 직종 뭐 결혼 상대로서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펀드 매니저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택도 없죠. 그 펀드가 이제 좀 저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과연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워낙 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뭐 참 푸념 어린 소리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년간 안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10,000포인트라서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 괜찮았다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주식 투자가 예전보다 못하다 생각해야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안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지 올랐을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난 주식 투자로 재미를 못 봤다 손치더라도 계속 주식을 사서 모아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갑자기 10,000포인트 가보세요. 뭐 20,000포인트 가보라고. 떼보자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아직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22개 종목이나 됩니다. 종목이 꽤 많죠. 자, 이 종목 좀 더 살펴보니까 22개 종목 중에서 오늘 매수한다고 해서 다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세 종목 있죠. 지금 다원시스하고 일양약품 그리고 콜마 NH 콜마 B&H 이 종목은 현재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이 중에서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일단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오늘 여기 다운시스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현재 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올랐잖아요. 참모들이 이렇게 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콜마 B&H 이 종목도 현재 참모들이 사서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좀 접근하면 좀 안 되겠죠. 좀 장기적으로 몰라도 하여튼 지금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요 나머지 종목들은 월요일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가치투자연구원의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유튜브도 하지만은 가치투자연구원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치투자연구원에 그냥 게시물만 작성을 했어요. 유튜브는 저는 위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유튜브는 뭐 그 이전부터 2013년 뭐 그때부터 계속 동영상을 올렸지만 수익 창출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데 수익 창출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 창출도 안 하니까 검색조차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년 전에 그냥 수익 창출을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고, 지금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이렇게 다운화되다 보니까 유튜브 검색도 많이 해서, 또 그리고 네이버 이 자석들이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이번에 검색 개편하면서. 블로그 쪽으로 해서 블로그 마케팅에서 돈벌이 광고하는데 엄청 이 자석들이 좀 선전을 좀 하고, 카페 게시글은 저 뒤에 밀어서 인터넷 검색도 안 되게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사람들 좀 보라고 그냥 유튜브에 어떤 가치투자연구원에 게시하는 거 보조수단으로 이를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보조수단으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유튜브가 제가 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로 동영상 올려서 돈 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종목도 유튜브에서 뭐 분석 안 해주냐 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력으로 삼고 가고 있는 가치투자연구원에 뭐 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영상과 글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아직 글이 주는 그 파급력이라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자로 된 내용들이 가치투자연구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전부 다 이야기해 버리니까 카페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유튜브에다가 제가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 자체가 원래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 뭐 다시 네이버가 좀 정신 차리는지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카페 글도 조금 좀 인터넷에 검색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유튜브에 네이버에서 카페 하는 사람들 뭐 정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고 하면은 아예 막 이 네이버 접어버리고 아예 뭐 유튜브 쪽으로 가서 유튜브에 뭐 아니면 구글 쪽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튼 지금 현재는 가치투자연구원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예전에 하다가 해줬긴 해. 카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것만 해주고 나중에 장중 수급 시간에 그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또 한 주 지나 보십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은 뭐 11월 달도 그냥 갑니다. 자, 시간 참 빠릅니다. 열심히 삽시다. 이상입니다.